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가 아닌 옛 전남도청에서 열립니다. 5.18 40주년 행사위원회가 오는 16일과 17일 옛 전남도청에서 집회를 예고한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등교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취업난도 우려됩니다. 이른바 코로나 쇼크로 지난달 광주 전남의 취업자 수가 크게 줄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은 국립 5.18 묘지가 아니라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에서 열립니다. 4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아 5월 항쟁의 최후 격전지를 기념식장으로 정한 건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는 축소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옛 도청 개최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지만 40주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서 5.18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국립 5.18 민주묘지가 아닌 옛 전남도청을 기념식장으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도청 앞이 또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지역에 또 그런 여론도 있었고 충분히 수렴해가지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5.18 묘지에서 치러지던 기념식의 장소가 처음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은 2만여 명의 시민 학생이 민족 민주화 대성회와 횃불 행진을 벌였던 곳이고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시민군이 목숨을 걸고 항쟁했던 5.18 사적지입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5.18 전야제가 옛 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격 취소되면서 이곳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은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40년 이후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를 다양하게 좀 심사숙고해보는 성찰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기념식 참석 인원은 400명 정도로 제한됩니다. 참석자들은 방역 수칙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게 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나면 참석자들은 국립 5.18 묘지로 이동해 묘역을 돌며 참배하고 5월 희생자의 뜻을 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광주로 찾아와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5.18 40주년을 맞아 5.18 당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등 통합당과 한국당의 지도부도 5.18 기념식 참석과 5.18 묘지 참배를 위해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5.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밀레니얼 세대에게 그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전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뉴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접근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듯 5.18 민주화운동을 설명하는 한 시사 유튜버의 영상. 조회수는 30만을 훌쩍 넘겼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잘 알지 못했던 5.18을 이해하게 됐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5.18 외국 콘텐츠가 유튜브에 넘쳐나긴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에게 잘 팔리는 콘텐츠 또한 유튜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고 싶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걸 알게 돼서 되게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속이 시원해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대중매체나 SNS 등 미디어를 통해 5.18을 인지하고 있고 10대 10명 중 7명은 정보 습득 채널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5월 단체가 만들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는 조회수 200을 겨우 넘는 등 밀레니얼 세대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매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생산자 위주의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자체를 요즘 젊은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그 외형적으로 내용적으로든 그래야 흥행 성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공교육 또한 밀레니얼 세대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 현장에 어린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 등의 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접하는 내용에 학생들의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과거에 지금 40년이나 된 역사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워하는 측면도 좀 있어서 학생들의 수준과 그다음에 다양한 흥미로운 콘텐츠와 결합된 여러 5.18 교육 자료들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시대와 시대를 잇는 5.18로 거듭나기 위해선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맞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16일과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5.18 행사위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행사위원회 등은 광주시와 협의해 16일과 17일 광주 금남로를 5.18 영령 추모 공간으로 선포하겠다며 이 공간에서 5.18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없도록 경찰의 관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위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금남로에 추모재단을 설치하는 등 추모 의식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진 창작터에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광주 문예회관 국악당 인근에 세워진 표지석의 제막식에는 가사를 쓴 황석영 작가와 김종률 작곡가,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녹음했던 당시의 주인공들이 참석했습니다. 표지석이 세워진 곳은 1982년 노래 제작 당시 황석영 작가의 집터가 있던 곳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녹두서점은 시민군들의 상황실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서점을 운영한 김상윤 씨 가족들은 지난해 각자가 겪은 80년 5월을 책 녹두서점의 5월로 엮어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그 시절 녹두서점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녹두서점을 시민군들의 상황실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당시에 어떤 공간이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4년 남짓 운영됐죠. 녹두서점은 당시 광주 계림동 거리에 즐비하게 있던 60여 개의 책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 모순에 저항한 의식가 거점으로 출발해서 5.18 민주화 당시에는 고립된 광주를 위해 대자보와 전단을 만들고 정보를 전달해준 상황실, 그리고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간이 식당, 윤석열을 비롯한 지도부가 항쟁의 방향을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이어간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녹두서점 주인인 김상윤 씨 가족들이 네. 책을 냈다고 하던데 네. 이건 어떤 책인가요? 네, 김상윤과 부인 정연애 그리고 동생 김상집, 이렇게 녹두서점의 세 가족이 5.18 항쟁 열흘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갔는데요. 김상윤은 505 보안대로 끌려갑니다.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네. 그의 5.18이 시작됩니다. 친구 따라 녹두서점을 찾아간 정연애는 김상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녹두서점의 중심을 잡고 크고 작은 실천을 펼칩니다. 구석에서 골기문을 작성하는 사람들, 검은 리본을 만드는 사람들, 투사해보를 만드는 사람들, 밥에 젓갈을 넣거나 소금만 넣은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김상윤의 동생 김상집은 시민군에 뛰어들었습니다. 5.18의 중심에는 아시다시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녹두서점이 그들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을 바탕으로 이번에 또 새로운 콘텐츠들이 나오기도 했죠.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라디오 다큐 드라마와 VR 웹툰이 녹두서점의 5월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라디오 드라마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성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80년 5월의 처절한 사투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우들이 연기할 때 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초를 당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네, 대본은 격동 50년 그리고 머니게임을 쓴 이영미 작가가 맡았습니다. 김기빈 연출은 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알아야 되고 정리돼야 하는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큐 드라마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나 역사적 사실을 반영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또 라디오 다큐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등장인물들은 책의 주인공들입니다. 네, 현재 모두 살아있는 실존 인물들이죠. 다만 드라마니까 고등학생 단호라던가 대학생인 단호형, 단호 엄마 같은 인물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네, 중간중간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시 뉴스나 세 사람 인터뷰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네, 역사적 사실, 당시 일어난 일에 집중해서 생생하지만 담백하게 담아내려 했다고 합니다.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10분부터 20분간 방송됩니다. 93.9MHz죠? 네. 네. 이 VR 웹툰은 또 아주 풍성한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VR 웹툰 녹두서점의 5월은 지난해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한 제작 지원 사업 일환입니다. 책에서와 같이 김상윤 대표, 부인 정연의 동생 김상집 씨 인물별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네, 웹툰이지만 VR을 접목해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전달합니다. 네, 녹두서점의 5월 5.18 항쟁을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교 개학이 일주일 미뤄지자 교육 현장에서는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이맘때 취업이 결정됐던 마이스터고 또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 공백에 취업 시장까지 얼어붙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공업계 마이스터고인 여수 석유화학 고등학교. 우수한 학생을 찾으려는 기업들의 방문으로 분주했던 지난해와 달리 교실은 비어있고 교무실도 적막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이맘때 기업체 특강을 통해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기업체의 연락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 업체들, 이런 산단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올수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 심리적 불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나 실험기구를 이용한 실습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교육 공백도 더 심각합니다. 실험해보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상 보는 거하고는 실무 방법은 틀리는 것이죠. 온라인 수업이 이 대면 수업보다 훨씬 효과도 떨어지면서 좀 힘든 것이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채용 규모 축소도 가시화되면서 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특성화고 취업률은 올해 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증이 절실해진 학생들은 등교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격증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실습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담임 선생님과 이렇게 해서 한두 명 정도 접촉이 없을 수 있는 수준으로.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지역 감염 상황이나 학교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등교 방안을 마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유행이 우려되면서 실습 수업마저 원격으로 다시 전환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지역의 한 대학이 모든 강의를 대면 강의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학생 수 1,800명에 달하는 세안대학교 영암 캠퍼스가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2달 동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다 지난 11일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기숙사 운영도 정상화됐습니다. 대학 측은 건물마다 발열 체크를 하고 강의실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우려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위험하다, 불안하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아도 출석을 체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유행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대면 수업을 강행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출신 학생들이 많아 감염병 유입에 대한 가짜 뉴스도 확산되면서
일부 학과에서 시작된 등교 거부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1.5m도 안 되는 간격을 유지한 채로 52명의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그게 너무 위험하고. 총학생회는 대면 수업 여론 수렴 과정에서 반대가 더 많았는데도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등교를 강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등교를 하기 전에 설문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를 했고 학생들은 90% 이상이 거의 등교를 반대하였고 한편 목포대와 초당대는 실습 이외의 과목은 온라인 수업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목포해양대는 1학기 전체를 재택학습으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이 늘고 있지만 여수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최근 방역 강화를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관광 산업을 부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여수시.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재개하고 거리문화 공연 일정을 확정하는 등 신규 관광 콘텐츠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관광업도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겁니다. 1월부터 2월부터 거의 관광업체들을 거의 이제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식당. 그런데도 일부는 이제 조금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일부는 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하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상황. 관광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관련 종사자들은 조심스레 관광 활성화의 바람에 비쳤지만 근데 나쁘진 않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확진자가 줄었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감염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쉬는 때 사람들이 많이 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서 참 불안하고 아이고 어쩔까 하다가 또 우리 예수 나타나면 어쩔까 걱정이. 이태원 클럽이나 인근을 방문한 전남도 자진 신고자는 297명. 검사가 진행 중인 4명을 제외하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태원발 확진자와 관련해 전남도 내 감염자는 없지만 인천 학원 감염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는 2차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 관광 경기의 회복을 모색하던 전국의 관광 도시들이 생활방역 전환 시점에 닥친 이태원발 코로나 쇼크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취업자는 73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천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50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난달 취업자 수도 8천 명이 줄어든 96만 명으로 조사됐고 비경제활동 인구 역시 54만 2천 명으로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이태원 일대를 다녀온 광주와 전남 지역의 원어민 강사 60여 명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서울 이태원 일대를 다녀온 원어민 교사 6명과 학원 강사 6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교육청 역시 원어민 강사와 교직원 등 5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타고 낼 수가 없었어요. 최재훈 당깁니다. 왼쪽 장타성 크로스 깊습니다. 오선진의 위치. 자, 이제 송구가 시작이 되고 오선진 3루 돌아 홈으로 공홈 연결 홈에서 승부 세이프. 원하는 추가 득점. 열릴 수 있을지. 절묘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최재훈 3루 통과해서 홈으로 홈에서 다시 한번 세이프. 옆으로 튀었고 홈수에도 홈
신상의 역전타가 나오면서 스코어 3대2 기아 타이거스. 나전 선수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2구 배트에 걸립니다. 이 타구 좌중간 떨어집니다. 최영우 두 베이스를 달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지완이 타점을 추가합니다. 끌어당긴 타구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정진호를 두 베이스를 달려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3구째 끌어당긴 타구가 1루수 백핸드 잡아놓고 1루에 뛰어듭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임명을 앞두고 이용섭 광주시장의 측근 인사 내정설이 제기되면서 광주시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사회서비스원 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적인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보은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의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으로 책정된 예산 18억 5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광주 경실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내정 의혹에 대해 반발하며 원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내정자로 알려진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복지 분야의 경험이 전무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내정이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하고 투명하게 임명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1대 총선 광주 전남 당선인 18명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1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내년 4월 23일 개막합니다. 지난 2014년과 2017년 3년 주기로 개최하던 해조류 박람회를 4년 주기로 변경한 완도군은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완도 해변공원에서 박람회를 열기 위해 차질 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는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박람회장 운영과 이벤트 대행사는 다음 달 초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이후 2달 동안 광주은행의 자금 지원액이 2,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업무 위탁을 시행한 지 2달 만에 2,5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위탁 업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여행업과 숙박업에 대한 1,000억 원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 데 이어 4월에는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해외 입국자 선별분류소가 운영되면서 일시 폐쇄됐었던 광주 송정역 제2주차장이 다시 개방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컸고 방역 지침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만큼 제2주차장과 남쪽 연결 통로도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의 동선은 계속 분리해 운영하고 남쪽 연결 통로 쪽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조선대학교 장미축제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장미원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장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조선대 누리집이나 공식 SNS 채널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조대 측은 현재 장미 개화 상태를 고려해 영상을 제작 중이라며 직접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항쟁을 거쳐온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장편 소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찬주 작가의 소설 광주 아리랑인데요. 주방장과 상인, 운전수, 페인트공 등 5.18 역사의 피해자이자 증인인 시민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조명합니다.
정찬주 작가는 독자가 80년 5월의 광주를 그대로 봐주길 바란다며 광주는 특별한 도시가 아니라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통의 도시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람의 적정 체온 36.5도처럼 정서적 따뜻함을 전달하는 전시가 울림동 드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건강하듯 감정에도 건강한 온도가 있을 거라는 의문에서 전시가 시작됐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리고 자연을 통해 느끼는 서정을 주제로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